예, 그럼 시장의 중심 잡아보시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장 키워드부터 확인을 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키워드.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아유, 눈치 참 많이 봅니다. 네. 눈치 보고 위로 가면 좋으련만. 네.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놓고 보시는지 잠시 뒤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글쎄 뭐 테이퍼링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또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그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까지 나오고 뭔가 좀 혼돈 카오스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아구가 잘 안 맞는데 어쨌든 기술주 강세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좀 기술주 강세를 촉발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이 8종목밖에 안 돼요. 92개 종목이 올랐고요. 모더나가 5%. 테슬라 요새 뭐 진짜 비트코인 관련주인가요? 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니까 또 4%가 올랐고 램리서치라든지 이런 반도체 주식 강세, 엔비디아가 4% 내외 상승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그 넷플릭스가 3% 정도 올랐는데요. 대부분 뭐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루 만에 89달러대로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짚어보고요. 먼저 유가 떨어졌던 얘기는 아까 이제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요새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달러가 약세인데 뭐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엔 호재인데 원화만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외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게 역의 방향 거꾸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동해가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예, 차트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은 전저점, 작년 연말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제가 빨간 선으로 좀 줄을 그어놨는데 보통 주가 차트도 요거 지지선 깨고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만약에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달러 약세가 좀 가속화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원화 약세의 흐름도 어떤 좀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며칠 전에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이 있었잖아요. 네.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넘었었는데 네. 그 달러 바꾸는 수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생각이 나서. 유출됐다 이런 이제 송금됐다 이거죠. 송금 뭐 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최근에 지금 달러가 요새 들어서도 계속 약세거든요. 그런 추세가. 거는 아마도 주식 매도 자금 유출 쪽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언제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수급 특징주 이어서 체크를 해보죠. 코스피에서는 CJ CGV가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수급 대장주로 꼽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삼성 SDI 대표적인 지금 소외주들이죠. 최근에 소외가 싶었는데 이틀 연속 쌍끌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실적 잘 내놓고선 별로 못 오른 종목입니다. 어제 쌍끌이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를 국내 기관이 나흘 연속 사고 있고 하이브는 외국인이 닷새 연속 사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닥은 어제도 그랬고 휴일 전날도 그랬고 수급 대장주는 엔터 3사예요. 뭐 JYP 엔터,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예. 이 세 종목이 두 종목은 나흘 연속 쌍끌이, 한 종목은 사흘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단연 대장주고요. 사실 수급 대장주로 이 종목들을 좀 꼽고 싶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뭐 최근의 흐름을 봐서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쌍끌이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콜마 B&H는 이틀 연속 쌍끌이, 그다음에 LNF, 테크잉, 실리콘웍스, 현대바이오도 어제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수급 대장주를 한 종목 꼽았는데 CJ CGV를 한번 좀 꼽아봤어요. CJ CGV. 예, 드디어 중국에서 급작. 영화관 가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법인 흑자, 베트남 법인 흑자. 근데 아하. 일단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면은 이 회사는 국내 기관이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빨간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정말 불같이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사흘째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그럼 왜 올라갈까? 1분기 실적 살펴보면은 당연히 뭐 예상대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폭은 영업 적자폭은 좀 줄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본사 영업 적자가 한 57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하고 베트남 법인이 흑자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 법인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굉장히 축소됐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이제 그 비용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매출의 80%만 가더라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용 절감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키오스크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은 인건비는 엄청 절감이 될 건데, 그게 또 이제 일자리 줄어드는 거니까 한편으로 또 슬픈 얘기입니다. 로봇이 다 이제 예.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 예. 이제 키오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개봉한 분노의 질주 9, 이 부분도 뭐 굉장히 좀 흥행이 되는 것 같고, 여름부터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제 차례대로, 미국은 이제 그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으니까 많이 제작이 돼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주를 관전하는 포인트는 지금 시장의 중심 그 이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여행주, 카지노, 뭐 그다음에 그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예. 급기야는 CJ CGV도 왔는데 CJ CGV 주가는 지금 겨우 코로나 직전 수준을 이제야 회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력이 있다고 보여주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심리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차트 보고 매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수급을 보고 매매하는 이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엔터 이야기 많이 들려요. 컨텐츠와 함께 영화관도 이제 문을 열고 회복을 보이고 있어서 예.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BTS 컴백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2분기에 돌아온 아티스트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SM 같은 경우는 뭐 NCT, 그다음에 NCT, 엑소, 뭐 엑소. 이런 쪽 컴백한다 그러고, 예. 뭐 트와이스 얘기도 있고, 뭐 니쥬 얘기도 있고, 뭐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블랙핑크는 조금 좀 완전체 컴백은 3분기 정도 예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이제 엔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정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무리 전략 주세요. 국내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슈하고 뭐 일단 아까 이제 그 키포인트로 눈치 보기 장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난주에 워낙 세게 두드려 맞으니까 사는 것도 자신이 없고 파는 것도 자신이 없고 이런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거래가 줄어들어요. 우선 지난주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원에 육박했었고, 5월달 전체로 봐서도 한 18주 정도 되는데, 이번 주 거래 대금만 살펴보면은 13조 원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 떨어졌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수 변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어제 시장 보면서 정말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 움직여요, 시장이. 그래서 주간 단위로 좀 그 지수 변동 퍼스피 변동폭을 살펴보면은 확 줄어들었고, 세 번째로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의 정체는 뭐냐?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기계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월달 들어서 8조 8천억을 매도했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6조 원이에요. 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6,6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 매도 비중이 78%입니다. 인덱스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상승 종목도 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뭐 어떤 종목을 샀는지, 이번 주 어떤 종목을 샀는지 좀 살펴봤는데, 제가 종목들을 딱 보고선 만만한 종목이 눈에 안 띄어요.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거는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연속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사는 게 하이닉스 뭐 이노베이션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접근할 때는 수급의 연속성도 좀 주목을 해서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루 이틀 매수한다고 해서 그냥 보면 안 되고, 그렇죠. 계속 추세적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 요새 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 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뭐 좀 단기간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터 토픽은 뭐라고 보세요? SM이죠. 그러니까 SM. SM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본업 장사 잘하면서 1분기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부업도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 회사는 항상 부업이 부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전형적인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급 특징주는 대장주는 CJ, CGV, 엔터주, 요즘 콘텐츠 이야기 많이 들리기 때문에 본다면 탑픽은 SM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전략 하나 조금 예, 제가 꼭 드릴 예.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수급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업종 지수가 너무 출렁거리는 업종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꼽아본 게, 지수가 업종이 너무 출렁거리는 업종을 한번 꼽아봤어요. 어떤 첫 번째로 거예요? 철강주, 예. 그다음에 철강. 운수창고, 의약, 보험, 증권. 그러니까 하루 평균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 평균을 낸 거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위아래로 많이 출당될 때니까 사실 이런 업종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런 업종은 당분간 매매를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업종별 접근보다는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종목별 각계 접근 전략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뭐 안 좋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워낙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 섹터 철강, 운수창고, 의약, 보험, 증권 말씀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